김건희 일가 및 측근 인물들 관련 의혹과 범죄 혐의 종합 분석. 끝없는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 특히 모친 최은순 및 주변 인물들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 가담부터 부동산 특혜, 허위 경력과 논문 표절, 전시회 협찬 의혹, 그리고 인사 개입 논란까지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2025년 7월 현재 이러한 의혹들은 일부는 재판과 수사를 통해 실체 규명 단계에 있고 일부는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한국 역대 어떤 퍼스트레이디보다도 많은 논란에 휩싸였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도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김건희 여사 본인과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한 처가 및 측근 인물들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 각 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수사 및 재판 경과, 언론 보도, 내용과 여론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부터 삼부토건까지. 김건희 여사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힌 의혹 중 하나는 주가 조작 연루 의혹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녀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대표적 사건이고 최근에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009에서 2011 국내 수입차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세력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주가 조작 선수들은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운영하며 주식 시세 조종에 활용했고 실제로 김 여사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거래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2010년 11월 작전 세력으로 지목된 이들이 매도하라는 문자, 지시 7초 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일괄 매도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나 통정매매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에서 전주 자금 제공자 역할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3월경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는데 김 여사를 정식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되고 작전 세력이 김 여사 측에 4,7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이를 송금자가 주식 손실보전금이라 증언,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급기야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어 김건희 여사 의혹 전반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에서 2011년 자신과 지인 명의의 6개 계좌를 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가담했는지 규명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관련자들의 통화녹음과 김건희 엑셀 파일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고 김 여사 계좌로 돌아간 4,700만 원의 의미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은 2025년 8월 6일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이는 그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서면 조사로 넘어갔던 김 여사를 처음으로 공식 포토라인에 세우는 순간이 될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은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전 총책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 측 자금을 운용했던 김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범 민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받고 항소심 중입니다. 여론의 반응은 이 사건에 대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야권과 중도층은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봐준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여당 지지층은 증거가 부족하니 무혐의가 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드러난 정황들로 인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는 이후 특검 도입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023 도이치모터스 건과 유사한 의혹이 삼부토건에서도 제기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건설업체로 2023년 5에서 7월경 경영진이 호재성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부각 등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지분을 매도하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혀 김 여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우선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 4명이 공모한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369억 원을 취득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의 중심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변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특히 과거부터 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해온 사업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2023년 초 3분의 1 체크하고 등의 문자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화에 등장한 인물들은 김 여사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도 등장하는 주가 조작 선수들입니다. 즉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두 사건이 판박이처럼 닮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여사가 두 회사 옛 경영진과 모두 친분이 있고 두 사건에 공통으로 이종호 같은 인물이 활동했으며 작전 방식도 호재 뉴스 이용, 주가 폭등, 내부자 매도의 전형적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든 삼부토건 의혹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2025년 7월 초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삼부토건 전 회장과 전 대표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자금 출처나 내부 정보 제공 등으로 가담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최대 주주였던 업체 유스토리의 거래 내역과 주식 이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김건희 여사에게 삼부토건 관련 정보를 흘리거나 이익을 제공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여권은 삼부토건과는 김 여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상당수 언론은 도이치 사건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두 개의 주가 조작 의혹 모두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중대 금융범죄라는 점에서 만약 대통령 부인이나 그 가족이 이런 범죄에 관여했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잠식하는 주요인이 되었으며 실제로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국면을 맞기도 했습니다. 전시회 협찬 의혹과 뇌물성 후원 논란, 코바나 콘텐츠 사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를 둘러싼 대기업 협찬 의혹도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김 여사가 주최한 미술 전시회들에 다수의 기업들이 협찬을 했는데 그 시기와 배경을 두고 뇌물성 후원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것입니다. 의혹의 배경, 코바나 콘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부터 운영해온 전시기획사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마크 로스코전, 야수파 걸작전, 르코르비지의 특별전 등 4개의 전시회를 주관했습니다. 이 전시들을 열 때 국내 대기업 수십 곳이 협찬사로 참여해 거액의 협찬금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컨대 2018년 야수파전에는 도이치모터스, 호방건설, NH투자증권 등 윤석열 총장과 직간접 인연이 있거나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들이 협찬사로 이름을 올렸고 2019년 르코르비지에전에는 컴투스, 대림산업, GS건설 등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업들이 협찬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러한 협찬금들이 단순한 문화 후원이 아니라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석열의 배우자를 통한 로비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향후 수사나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고 협찬 명목으로 사실상의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수사 결과 이 의혹은 2019년 말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등을 계기로 처음 불거졌고 시민단체 등이 김건희 대표와 협찬 기업들을 고발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경 김 여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전시회 협찬은 통상적인 범위의 후원으로 대가성이나 청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씨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거나 회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포렌식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자기 식구, 검찰총장 가족을 봐줬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무혐의 발표 직후인 2020년 당시에도 한겨레는 무혐의에도 물음표가 남는다고 보도하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짚었습니다. 특검의 재조사, 이 사안도 김건희 특검의 중요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7월 특검부는 브리핑을 통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에 대해 준비 단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6월 말 게임회사 컴투스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7월에는 컴투스홀딩스 송병준 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 의장은 앞서 2019년 코바나 전시 후원 당시 2억 원이 넘는 협찬금을 제공한 인물로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한 차례 조사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던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처럼 주요 협찬 기업 20여 곳을 다시 들여다보고 협찬금 제공, 경위와 당시 윤석열 측과의 접촉 여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특히 협찬 기업들의 당시 수사 소송 전력, 윤석열 검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협찬이 대가성 뇌물이었는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특검 수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김 여사 일가의 다른 의혹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대가성, 후원 구조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코바나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의심되는 또 다른 사건인 IMS 모빌리티 투자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IMS 모빌리티 구 비마이카는 김 여사 측근으로 김 여사 가족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 47가 창업에 관여한 벤처회사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한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특검은 기업들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김건희 여사를 청탁창구로 활용해 투자 명목에 돈을 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도 본질적으로는 코바나 협찬과 마찬가지로 권력형 청탁성, 금전 제공이라는 판단 아래 두 사건을 연결해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다만 IMS 관련 대기업 및 금융기관,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어 수사에 애로가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반응으로는 코바나 협찬 의혹은 일찍부터 검찰총장 부인의 전시회를 왜 우리가 스폰서해야 하느냐는 제게 내부 불만이나 폭로로 불거졌던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경유착과 사법 불신에 대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권 지지자들은 전시회 협찬은 통상적 관행이라고 반박하지만 특검 수사로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소환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정과 법치를 내세운 현 정부의 이미지와 배치되는 문제이기에 이 사안의 결론에 따라 정부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학위 이력 논란, 허위 경력 기재와 논문 표절 의혹, 김건희 여사 개인의 학력 경력 문제도 한때 큰 논란이었고 일부는 형사 고발되기도 했지만 결국 법적 처분 없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은 그녀가 대학 겸임 교수직 등을 얻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수상 경력, 재직 경력 등을 부풀려 적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공로상, 수상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품화 사업, 총괄기획 등 사실과 다른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김 여사는 2021년 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경력을 꾸미려 욕심을 낸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이는 대통령 선거 국면과 맞물려 큰 이슈가 되었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행위가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건을 정식 수사 없이 각하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허위 이력으로 직접적 피해자나 재산상 이득 취득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으나 도덕적 비판은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여사가 허위 이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전례도 드러나 교육계의 비판이 나왔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 심지어 일부 지지층 포함과 김 여사가 잘못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두 논문 모두 심각한 표절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8년 국민대 박사 논문의 경우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과 각종 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썼다는 분석이 나와 파문이 컸습니다. 국민대는 2021년 초까지만 해도 학칙상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재조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뒤늦게 표절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국민대는 부정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표절의 신부분이 학위 취소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놓아 면죄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면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을 자체 검증한 끝에 2022년 12월 표절로 판단하고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위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제도권 엘리트의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국민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교수들과 학생들이 들끓었고 다른 대학 교수들까지 이렇게 봐주면 학문 신뢰가 무너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됐으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여론과 영향,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표절 논란은 대통령 부인의 자격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김 여사의 행보가 조심스러웠던 것도 이처럼 이미지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 이례적으로 낮았던 원인 중 하나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꼽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목한 응답자가 1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경제민생 문제를 꼽은 응답 14%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 여사 리스크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논문 표절이나 이력 부풀리기는 전임 정권 인사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라며 야당의 과도한 흠집매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부인의 학문적 윤리적 흠결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민주당이 별도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진상검증단을 꾸려 청문회 개최까지 거론했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김 여사의 학위 취소 문제를 압박하는 등 정쟁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은순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 사기 및 문서 위조 사건들,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79 역시 여러 건의 범죄 의혹으로 언론에 오르내렸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로 널리 알려진 최은순 씨는 오랜 부동산 투자자로서 막대한 부를 일군 인물인데 그의 사업 행적을 두고 불법과 편법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사건을 사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2012년 무렵 최은순 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했고 이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불린 이 건으로 최은순 씨는 2020년 기소되었고 2021년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최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최은순 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최 씨가 동업자들에게 돈을 댄 것은 맞지만 직접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범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무죄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최은순 씨는 항소심 선고 후 즉시 석방되었고 검찰이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의 소명에 석연찮은 점이 있으나 완전히 수긍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표현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써 최은순 씨는 형사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가족 특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업자 2명은 유죄 확정되어 각각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유독 대통령 장모만 무죄를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 판결 당시 경향신문은 최 씨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재판부의 언급을 전하며 사위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진행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야당은 결국 권력이 있으니 빠져나갔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두둔했지만 국민 여론은 상당히 곱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집중 부각시키던 이슈 중 하나였으며 윤석열 후보는 장모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죗값을 받게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내심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 최은순 씨가 연루된 또 다른 큰 사건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 매입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로 최 씨와 동업자들이 자신들에게 거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은순 씨는 2013년 4월에서 10월 사이 도촌동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위조 잔고증명서는 도촌동 땅 계약금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었고 부동산 매수 과정에도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은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고 고령의 피고인 최은순 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현직 대통령 가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옥살이 수감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복역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은순 씨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형기 절반 6개월 남짓만 채운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은순 씨가 왜 이런 위조까지 해가며 땅 거래에 집착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 사이의 채무 다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씨는 거액 예금이 있다는 허위 잔고 증명으로 재력을 과시하거나 법원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가족 일원이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이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삼가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문만 내세웠습니다. 야권은 뒤늦게나마 사필 기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내 주변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한다고 언급해 선을 그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사건이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윤 정부 들어 다른 사건은 덮으면서 이건 보여주기식으로 처벌한 것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최은순 씨와 그의 아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중심에 있는 부동산 개발 특혜 논란입니다. 이는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토지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봤다는 의혹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등이 2011년 ESIND라는 가족회사를 세워 양평 공흥지구 리만 2000여의 부지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2016년에 준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 이례적으로 호의적인 조치들을 해주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첫째, 보통 민간개발 사업에는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ESIND의 공흥지구 사업에는 개발 부담금이 한 푼도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당 사업의 인허가 사업기간이 원래 기한을 넘겼음에도 사후에 특별히 연장 승인이 되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기간 내 미준공 시 사업 취소나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편의를 봐준 정황입니다. 게다가 사업 완료 후 최은순 씨 등이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윤석열 정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양평군으로 유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한번 대통령 처가의 양평 땅 이슈가 주목받았습니다. 결국 이 또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검팀은 2025년 7월 25일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의 거처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틀 뒤인 7월 28일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흥지구 특혜로 국가나 지자체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가령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지자체 수입이 감소했다면 그 차액이 국고 손실로 볼 수 있고, 또는 특혜 분양 등으로 공공에 손실을 입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양평군 공무원 3인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22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계류 중이며, 이들에게 특혜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윗선이 누구인가가 쟁점입니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수 및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옛 양평군수까지 이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그 역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직접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자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올랐을 때 당시에 이 목걸이가 재산신고에 누락된 고가 보석이라 논란이 있었는데, 특검이 최근 최은순 씨 자택 압수수색 중 이와 유사한 목걸이를 발견하여 수경위 및 소유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해당 보석이 김 여사가 협찬 또는 증여받고도 숨긴 것이라면 뇌물수수나 재산허위 신고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으로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지방정부와 권력자, 가족 간의 토착비리 가능성을 제기한 사건이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겹쳐 대통령 처가를 위해 나라 예산과 행정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한때 거세게 일었고, 정부는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애초에 공흥지구 개발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있지도 않은 가족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이 규명되겠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문제와 지방행정의 공정성 문제를 동시에 담고 있어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측근 인물들, 김건희 일가를 둘러싼 숨은 조력자들과 추가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주변에는 여러 측근 인물들이 등장하며 각종 의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 상황과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모 씨.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를 오랫동안 도와온 사업가 김혜성 씨를 가리켜 김 여사 가족의 집사라고 부릅니다. 40대 중반의 이 김혜성 인물은 과거부터 김 여사의 금전 관리와 잦은 동행 등으로 존재감이 알려졌는데, 최근 IMS 모빌리티 투자 의혹 사건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IMS 모빌리티를 공동 창업하고 김 여사 친분을 내세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전해지며, 앞서 언급한 코바나 협찬 의혹과 유사하게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활용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김 집사는 과거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사건 등 법정 분쟁에서도 최 씨 측을 도와 활동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김모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 여사의 자산관리인으로 불리는 핵심 측근입니다. 그는 투자회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했던 인물로 김건희 여사명의 증권계좌를 대신 관리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우 씨는 앞서 설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삼부토건 의혹 모두에 등장하는 키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하며 김 여사 계좌 내역을 정리한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됐고, 삼부토건 사건에서도 작전그룹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특검은 2025년 7월까지 이종우 씨를 3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언론에선 주가 조작 의혹의 판도라 상자를 쥔 인물로 그를 묘사하며 이 씨 진술에 따라 김 여사 연루 여부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함성득 교수 및 인사개입 의혹. 함성득 경희대 교수는 윤석열 부부와 가까운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 특별고문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 인연으로 정부 요직 추천이나 인사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초 여권 내에서조차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 2025년 7월 함성득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난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비선 인사 개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을 떠올리게 할 만큼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특검 수사는 함 교수 외에도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이던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 신모 씨 김 여사 측 지인으로 대통령실의 근무 등을 살펴보는 등 김건희 여사의 인사 영향력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KT 등 민간기업 인사에까지 김 여사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노조의 폭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 의혹.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에 돌았습니다. 이는 주로 야권과 탈당한 여권 인사들이 제기하는 주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과 가까운 측근들을 공천 주려고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이 사안을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며, 2025년 7월 말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으나 공천에서 탈락 위기에 몰린 바 있어 특검은 그에게 관련 정황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경남지사 후보 공천 개입 의혹인데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김건희 여사가 경남도지사 후보 선정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수사 압박 속에 2025년 7월 28일에는 이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생전 내가 건진법사 무속인 전모 씨와 가까운 사이여서 나를 통해 공천 청탁이 오갔다고 의심받는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사망으로 이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모 씨나 천공 스승 등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무속인들의 정치 개입설까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속 논란은 대선 때도 김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를 통해 드러나 화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김 여사는 국 같은 건 안 한다. 좋아서 만난 지인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동안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를 좌지우지한다는 풍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도 김건희 여사 주변의 비선 논란으로 이어져 특검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측근이 여론조사 결과 80여 회를 캠프에 제공한 것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인데 김 여사 측은 개인 돈으로 한 것이라 위법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역시 김 여사가 선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가와 연결되어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 살펴본 측근 및 주변 인물들의 사례들은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형사 혐의는 아니지만 김 여사와 그녀의 가족의 영향력을 행사한 인맥 네트워크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김건희 일가의 숨은 실세들, 비선 라인의 형성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최순실 사태 등에서 학습된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대통령 부인이 자신의 주변인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 비판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대부분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들로 단정할 수 없지만 이처럼 여러 층위의 측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자체가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권 반응, 김건희 리스크가 드러난 시대,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들은 언론의 지속적인 폭로와 특검 도입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전개되며 나타난 여론의 흐름과 정치권 반응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여론의 악화,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실시된 여론조사들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인으로 김 여사 문제가 지목되었고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이 언론과 정치평론가 사이에서 빈번히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중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때 20%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응답자들은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실망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56%가 김건희 여사의 논란들에 대해 공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이는 보수층 일부도 동의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상당수 국민들이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한 국정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겪은 경험 때문에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비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에는 날선 비판 댓글이 많고 심지어 근거 없는 루머까지 확산되는 등 과열 양상도 보입니다. 물론 일각에는 김 여사에 대한 악성 루머, 이른바 줄리 의혹 등에 대한 동정론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너무 공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퍼스트레이디로서의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이미지보다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권의 공방,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기하는데 가장 적극적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2023년부터 김건희 여사 대응 태스크포스 TF와 특별검증단을 꾸려 김 여사 관련 사안을 집중 검증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서 김건희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결정적으로 2023년 말 야당은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등 뇌물성 협찬 의혹, 대선 과정 불법행위 선거 개입 의혹, 기타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야당이 거듭 법안을 발의해 결국 4차례나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강행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2024년 12월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부권이 무력화되며 법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만 120여 명, 수사관 등 포함 총 600명 규모로 역대 최대 특별검사팀 중 하나이며 2025년 7월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은 검찰이 못 밝힌 진실을 특검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고 실제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2차례 출석을 요청하여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신분 등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은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의 정치 공세 도구라고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다 받아 무혐의가 난 사안들인데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는다며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했고 특검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이미 결론 난 사건을 뒤집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부 기류도 마냥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여 특검 수사에서 김 여사나 가족들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총선 등 향후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에서 김건희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후보들 언급이 있을 정도로 보수 진영도 이 사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야당은 최대한 이슈를 부각해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을 공격하려 하고, 여당은 시간 끌기나 물타기 전략으로 대응하며 핵심을 비켜가려 하는 구도입니다. 언론의 역할. 김건희 여사와 가족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등 진보 성향 매체들이 초기 제보와 의혹 제기에 앞장섰습니다. 이들 매체는 김 여사 관련 수상한 거래 내역이나 과거 사건 기록을 지속 발굴하여 보도했고,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와 TV조선 등도 특검 수사 국면에서는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본인이 소송을 통해 언론 보도를 막으려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김 여사는 자신에 대한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려던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일부만 인용되고 대부분 기각되어 방송이 나간 일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등지에서 유포된 줄리 설 등 사생활 루머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여러 누리꾼과 정치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의혹들은 음모론이나 루머 차원을 넘어 유력 언론이 지속 추적하는 검증 대상이 되었고, 이는 특검 및 사법적 절차와 맞물려 앞으로 진실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축적된 각종 자료들은 특검 수사의 단서가 되고 있으며, 반대로 특검 수사로 확인된 사실들이 다시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상의 변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영부인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영부인은 조용히 내조하거나 공식 행사에만 제한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 여사는 언론의 중심에 선 첫 번째 사례라고 할 만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 상황이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과잉 검증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옹호하지만, 다른 이들은 대통령 배우자도 공인의 영역에 있는 이상 충분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맞섭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영부인 전담부서를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 여사 논란이 계속되자 슬그머니 부속실 기능을 부활시키는 등 정책 기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론. 진실의 향방과 향후 전망. 2025년 7월 현재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 및 측근을 둘러싼 의혹들은 상당 부분이 특검 수사 및 사법 절차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안,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사건 등은 무죄 확정으로 일단락되었고, 다른 사안, 짱구 증명 위조은 유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김건희 여사 본인의 의혹들은 이제 본격적인 진실규명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위법 행위가 입증되어 사법 처리된다면, 이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헌정사상 최초로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검 수사가 별다른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마무리된다면, 여권은 그 결과를 들어 야당과 언론의 무리한 마타도어였다고 반격할 테고, 야권은 또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련의 과정이 한국 사회의 권력자 가족에 대한 감시 강화라는 변화된 분위기를 확고히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퍼스트레이디가 공개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적은 드뭅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만큼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쟁적 요소도 크지만,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치는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례는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권력 주변인들에 대한 경고로 기능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측근 인물들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쟁점을 지니지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모든 것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민이 납득할 형태로 내놓는 것, 그것이 현 정부와 한국 사법체계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진실규명의 최종 무대는 법원이 될 것이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어질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의 평가가 갈릴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라고 해서 잘못을 덮는 시대는 지났음을 확인하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권력의 성역의 존재함을 목도하게 될지 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과 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뼈아픈 진통이 될지언정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